그러니까 지금이나 뭐 얼마 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시작부터 막 크게 폭락하면서 내가 겸손을 배웠잖아요. 언제가 됐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운 좋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배우신 거죠. 야, 너 그거 들었어? 마케팅에 그 카이스트 나온 김대리 있잖아. 이번에 셀트리온 사가지고 120% 먹었다더라? 야, 나도 들었지. 기획팀 이 과장은 작년에 주식을 몰빵해가지고 3억 벌었다더라? 야, 어쩐지 이 과장 요즘 회사 편하게 다니는 것 같더라. 작년에는요, 이런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나랑 비슷하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자극이 됐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막 나만 벼락거지 되는 것 같고 해가지고 막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묵혔던 주식 계좌를 끄집어내신 분들이 작년에 꽤 있으셨는데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자극을 받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저는 어쨌든 좋다고 생각해요. 주식해서 패가 망신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투자를 터부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건 좋은데요. 일부 몇몇은 주식 투자가 망하는 테크트리를 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묘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지켜보면서 제가 발견한 단기간 망하는 주식 투자의 공통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주식 투자가 망하는 5단계 테크트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단계 야심찬 시작. 1단계 시작할 때는 아주 좋아요. 대부분 시작은 비교적 건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건 피하고 우량주 위주로 시작해야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너무 무섭고 그냥 잃어도 괜찮은 수준으로 좀 분산 투자해야겠어. 삼성 관련 주식은 꼭 한두 개 정도는 포함을 할 거야.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에 5만 원 정도만 번다는 생각을 해보자. 파이팅!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면서 막 딱히 무리하지는 않게 그렇게 소소하게 몇백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1단계는 보통 이렇게 평이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단계를 대학교 때 주식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경험을 했었고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1단계는 거의 다 비슷하게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단계 때는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한 2주 후쯤에 10%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8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주 만에 10% 수익을 내면 갑자기 80만 원의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와 완전 초대박 성공. 그럼 이 돈으로 막 소고기 사 먹고 옷도 사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해도 돈이 남아요.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먹고 쓰고 하니까 왠지 모를 막 쾌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행복감에 빠지는 때가 바로 이 2단계 작은 성공의 단계입니다. 이 작은 성공은 초보 투자자들한테 쾌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때부터가 정말 위험한 단계예요. 이때부터 나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수익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무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주식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데? 혹시 나 투자 천재 아니야? 8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투자했다면 2주 동안 1000만 원 수익 냈을 텐데 아까워.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저 역시 그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지 못했었고요. 주식을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폭락장부터 경험해가지고 존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해 뜰 날 있고 제 주식 투자는 약간 좀 그렇게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뭐 얼마 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시작부터 막 크게 폭락하면서 내가 겸손을 배웠잖아요. 언제가 됐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 이걸 운 좋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배우신 거죠. 그리고 2단계 이 초심자 행운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3단계 지나친 자신감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열흘 동안 10%나 수익을 냈잖아. 만약 내가 공부를 좀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리하기 시작해요.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있었던 건데 내가 막 특출나서 그랬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는 대출까지 끌어서 전 재산을 주식에 올인하는 거예요. 8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서 80만 원을 얻었는데 이게 만약 2억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돈을 끌어 모아서 위험천만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해요. 아주 치열하게. 안 보던 주식 채널도 막 즐겨보고요. 근데 주식 채널 보는 것 자체는 좋아요. 필요해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근데 그 주식 채널에서 오늘의 시세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다 하는 이야기에 너무 공을 들이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세판에 따라서 제공되는 의견이나 정보에 너무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자신에 대한 과신, 빚내서 마련한 시드, 그리고 치열한 주식 공부, 이 세 가지가 콜라보로 돼서 저돌적인 투자를 시작하면 어때요? 머지않아 폭락장이 찾아오죠. 이게 당연한 게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폭락이 있으면 폭등이 있고 폭등이 있으면 폭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항상 올라간다?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시장을 지내면서 자기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싹 트고 그리고 여기에서 과감하게 온 재산을 털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쯤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또 폭락의 시기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10년의 대세 상승장에 있다라고 해도 그 중간에 아주 큰 폭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어요. 87년에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1920년대 대공황 수준의 폭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겁했죠.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이런 폭락의 시기가 오면 4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는 극복하려고 애쓰고 집착하는 단계예요. 주식시장이 어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만약 뭔가 되게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건 이미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거예요. 이때쯤 되면 장중에 주식창 보느라고 막 본래 업무에도 소홀해지고 그리고 들어간 시드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막 주식 걱정하고 미국 물가 걱정하고 우크라이나 걱정하고 이래서 밤을 또 꼴딱 새기도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도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까 막 이렇게 자기 비하 자책하기 시작해요. 내가 공부가 부족했어. 더 열심히 해서 이 손실을 만회해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마지막 5단계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과감하게 베팅하는 단계예요. 이쯤 되면 몰락은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약간의 그 불길한 기운을 느껴가지고 충고를 하기도 하는 단계죠. 하지만 이게 정작 당사자의 귀에는 잘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오면 그 사람은 한 마이너스 75% 정도쯤 이미 돼 있는 상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1억을 투자했으면 7,500만 원을 손해를 본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7,5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갚아내자고 하니 수년에 걸쳐서 이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투자 수익으로 메꿔야겠다. 그래서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로는 그 손해를 메꾸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코인 투자를 하거나 막 선물 옵션을 하거나 3배, 5배 레버리지, 급등주 따라잡기 이렇게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세계로 막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 손실 만회에 대한 욕구가 크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스스로 파국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출 수 없게 되는 단계가 오고요. 이게 급기야는 손 쓸 수 없는 형국이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식 투자가 망하는 단계를 5가지 스텝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 야심찬 시작, 2단계 작은 성공, 그리고 3단계 자기 과신, 4단계 주식시장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시기, 그리고 5단계 손실 만회를 위해서 더 과감하게 베팅하는 단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신가요? 2단계 작은 성공, 그리고 3단계 자기 과신을 거쳐서 4단계 주식시장과 싸우는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도 주위에 보면 간간히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제 주위에 5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한 분도 한 분 계십니다. 1단계, 5단계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시는 분들은요, 보통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주식시장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부터가, 그리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태우는 것부터가 머리가 꽤 좋다는 반증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나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까요? 내가 만약에 내 절친이라면 이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 그렇게 자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현재 몇 단계에 계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좀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하면 조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